내란 수괴라고 맞고요. 얘기하시는데 지금 내란 수괴 맞잖아요. 아니, 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 그 혐의로 재판받고 아니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아니, 결정이 그러니까 내려졌습니까? 이 논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3심 다 가야 인정하겠다라는 거는 법률적인 말씀이신 거고 맞습니다. 정치적인 주장으로는 내란 수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인 주장과 법률적인 주장을 섞어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 대법원장은 노조에서 그 노조라는 것은 그 성향상 친민주당의 성향이 강할 수 왜, 볼 수 왜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아니 왜냐면 친노조적이잖아요 민주당이. 아니에요. 아니, 전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노조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 물러나야 된다면 대통령 지지도가 뽑아놓는다면 아니, 나중에 근데 하다가 물러나야 얘기하는 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란 지금. 얘기하는데 전담재판부가 아니에요. 특별재판부예요. 이 사건만 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과 그 전담재판부라는 것은 가사라든가 노동이라든가 무슨 저 경제와 관련해서 유사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을 전담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내란이 그렇게 계속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요 사건만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갑작스럽게 다 잠잠했다가 아 지금 당내에서 내부의 권력 투쟁이 엄청 심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이쪽이야 우리끼리 싸우는 거 사람들이 보는 건 원치 않고 네. 저쪽에 그 사법부하고 검찰 이쪽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당내 뭐 권력 구조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제 관점이에요. 그건. 네, 현재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처음에 지기현 부장이 사실은 내란과 관련된 선거 부패 이런 쪽 전담대 아니었는데 이제 이상하게 그쪽에 먼저 재판이 두 개가 중요한 게 가면서 그 재판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중계를 통해서 정말 부적절하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이상하다. 물론 우리가 상시적으로 내란이 일어날 걸 예상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걸 만들 수는 없죠. 앞으로도 사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없도록 미리 좀 준비하자 이건 필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김종혁 위원님께서 위헌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더 근본적인 걸 여쭙고 싶어요. 그럼 지금 특별재판부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조희대와 지기현이라는 두 법관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끊임없이 자정하라고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안 하고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하상 변호사나 저 집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만 똑대가지고 이거 위헌이니까 좀 안 될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그 전에 그 위헌성은 그럼 어떻게 제거할 거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냥 믿고 지켜보자예요. 근데 믿고 지켜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사법부가 이상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저는 지기현 탄핵과 조희대 국정조사를 하든지 그거 하기 싫으면 전 내란 재판부라도 만들어서 사법부가 안 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유일하게 저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네. 힘을 가지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예를 들면 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 많이 했고 그리고 저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이거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기현 재판부가 현재 재판하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래서 2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마치 이분이 무슨 내란 공범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기현 재판부를 빨리 지휘를 해서 무슨 검사도 아닌데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 외압 아닙니까? 그 재판 개입 아닙니까? 아니, 과거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문제된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대법원장한테 개별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휘를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불법적인 요구예요. 그리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예를 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무슨 뭐 내란범이다,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조희대는 성역입니까? 아니요? 성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저는 지적한 건데 지적한 걸 가지고서 뭐 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내란범처럼 몰이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같은 상황을 놓고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만 지금 나가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 저는 뭐 개입을 안 한다고 문제를 삼고 제 있는 거 말씀 아니에요.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성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고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법원 노조에서도 좀 최악의 평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 어떤 평가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거냐 이 말씀을
하자는 거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성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비판에 대해 가지고도 뭐 몰이를 한다는 식으로 하신 건 좀 과도하다는 대법원장은요 대통령보다도 임기가 더 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그건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지도가 10%로 떨어지면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지지도 10%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자. 근데 이렇게 그거는 얘기합니까? 원론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은 내란을 겪고 나서 내란 수괴가 임명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인 거 맞고요. 내란 수계라고 맞고요. 얘기하시는데 지금 내란 수괴 맞잖아요. 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 그 혐의로 재판받고 아니,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아니, 결정이 그러니까 내려졌습니까? 이 논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3심 다 가야 인정하겠다는 거는 법률적인 말씀이신 거고 맞습니다. 정치적인 주장으로는 내란 수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인 주장과 법률적인 주장을 섞어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당연히 제가 섞여 있죠. 이게 필요한 거를 네. 선택적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제가- 어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어떤 때 네. 법률적 주장을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니까 네. 그게 공정한 게 네, 아니라는 제가 거예요. 잠깐 노영희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 예, 이게 이제 순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면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대법원에다가 물어봤대잖아요. 당신들이 그 계엄이 선포되던 날 했었던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대법원 회의. 네. 실질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겠다. 이 의심이 이제 지금 국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 때 대법원이 이걸 합법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군사법원으로 자신들의 소송지휘권을 넘기려고 했었던 그 행위 상당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니까 국민들의 이제 첫 번째 의심인 것이고 두 번째 직위원이라고 하는 정말 이 중앙지방법원에는 6개의 선거 부패 전담 재판부를 제외하고 식품보건이라고 하는 걸 주로 담당하는 그분 쪽에다가 이걸 굳이 2개나 배당을 했고 그게 아무런 문제 없는 공평한 배당인 것처럼 말했으나 사실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상했고 게다가 직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 취소한 내용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딱 단 한 번 그때에 벌어졌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에게 모든 이런 행동들이 다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윤석열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이렇게 표면화되었었다는 게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네 번째 네. 실제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내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다른 재판부와 이 직위원 재판부의 이상한 행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특히 이하상이나 뭐 권모라는 자가 하는 이 변호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법원이 망가지고 있는 중간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 성심 재판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거짓말 일관해서 아무것도 설명된 바가 없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혀 입을 열고 있지를 않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쭉 연결되다 보니까 이 좀 이상하다. 이분은 뭔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렇게 거예요. 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참 나도 법조인으로서 나름대로 이 사법의 독립과 사법의 신뢰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인데 나는 지금 당신들에게 사법의 신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얼토당토하게 사법의 독립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네. 지금 현재 수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해서 답을 해주든지 고쳐주든지 우리를 설득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아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교체라든가 변화에 대해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무수합니다. 일단 그건 두 번째 그렇게 문제고 선택적으로 그건 두 어떤 번째 사람이 문제고 섞지 잠깐만요. 말고. 그건 두 번째 얘기하면 안 문제고 되죠. 두 번째 문제고 제가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답을 해주세요. 그거요. 그러면.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요. 모든 독재자들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때 하는 주장이 그겁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아니, 이상하고 그러니까 내 앞에 얘기한 그렇게 것만 얘기를 하나씩 대답을 하면서 해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사법 시스템도 그렇고 다른 민주주의 시스템도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붕괴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그거는 자기 나중 편의에 문제고, 의해서 그건 나중 문제고 제가 시스템을 바꾸면 안 제 돼요. 질문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직위원과 그다음에 이 조희대 대법원과 관련된 문제가 다 틀린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이 우리 앞에서 정확히 어떤 주장을 에이. 여러 얘기하셨는지 가지 해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보내면 네. 아니 저는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문제 한 10가지 되잖아요. 전 다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저도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굉장히 전 결례되는 말씀하신 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라 그래요. 그럼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 내란의 밤에 같이 그날 나가셨고 저도 목숨 걸고 나왔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저항을 하는 상황에서 이 내란만큼 막아야 되겠다라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간 사람인데 나간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자로 노력하는 거를 그 주장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 이거는 굉장히 제가 좀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런 그러면- 시민들도 많으신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그거 같아요. 12월 3일 계엄의 저만 밤에 나갔다는 건 아니고. 계엄의 밤에 신인규 변호사뿐만 아니라 저도 현장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가 나가서- 있었는데 근데 나가- 바로잡자는 노력 아니, 그렇게 그런 폄하하시면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놔두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 사람들은 내란당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 내란을 옹호하면 말이 안 내란당이라고 되는 거죠. 왜 왜 A를 물어보는데 B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우리는 알겠습니다. A에 대답을 네. 해주시라고 A에 대한 대답을 네. 해주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런 제 그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화려한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나 사법제도의 시스템을 그렇게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건 우리가 동의. 조의되는 동의하는데 성향이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 뒷말이 아니라 앞에 말. 네.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점이 정말 문제점이 맞는지 그게 잘못된 문제점인지 그 이걸 내란 알아라는 전담 거잖아요. 재판부 얘기하다 얘기를 안 여기까지 한 거지. 왔는데 네. 아까 그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 이제 저도 궁금한 거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위헌 뭐 소지 혹은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앞에 있었던 위헌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해결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우리가 숙제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주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위헌 상황들을 또 다른 위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그 말씀은 되게 네. 타당한데 그래서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네. 위헌성을 최대한 빼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네네. 게 제 입장이고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별재판부 오기 전에 사법부가 자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기현과 조희대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로 만약에 맞대응을 했더라면은 네.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국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국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좀 흥분했던 부분은 아니 지금 바로 잡자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전 너무 아니다. 네. 우리가 문제의식은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해법이 네.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해법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마 거는 우리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이나 이제 바로잡자는 사람들의 선의를 오해하시진 않을 것 대안이 같고 또 없잖아요. 아니, 다만 아니. 이제 방법상 조금 무리되는 걸 수는 있다.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지금 우리 네. 그 앵커께서 잘 얘기하셨지만 그 불법적인 것들을 했다고 그것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정하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아요. 사법 시스템도 입법 시스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상당히 네. 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고서 이것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 있고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상적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될 것 같다. 이게 이상적이지 않고 대개의 경우 독재자들이 그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히틀러도 국민법정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다른 남미 국가들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법원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 대법원 판사를 왕창 늘려놨고 그 결과를 보니까 결국 그 국가에서는 독재가 더 진행되더라. 선의를 가지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고칠 때는 그것을 조심해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조심해서 아니, 그러니까 가자고요? 괴물 잡기 아니, 위해서 잠깐만. 괴물되지 그러니까 말자는 어떻게 말씀이신데. 조심해서 네네네. 가자는 그 방안을 내놓으셔야죠. 아니 방안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켜보자. 그러니까 여러 개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이 있으니까 진행되고 이거 봐야죠. 있어요. 지켜봐야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아니 나는 이하상 이해가 김영현 안 그 재판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아니 그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황당하죠. 감시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황당하죠.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네, 안 이 와중에 되고 근데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직원들 가만히 평가에서 있구나. 꼴찌가 나왔습니까?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네.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네. 이제 법원장 평가니까 뭐 지방 법원장, 고등 법원장 쭉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점 만점에 0.21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수 꼴찌를 받은 것으로 원래 이게 이제 확인이- 매년 이렇게 발표하는 건가 보죠? 네네네. 아, 다 그다음이 평가를 받거든요. 천대엽 행정처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작년에는 어땠어요, 이게? 낙제점이라 낙제점. 작년에도 낙제점이에요. 네. 작년에가 제가 아직 그리고 모르겠는데 이 지금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3천 몇백 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78%가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조에서 네, 노조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에 대한 문제 대답을 제기가 타당한 하라고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네네.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 대법원장은 노조에서 그 노조라는 것은 그 성향상 친민주당의 성향이 강할 수도 왜, 볼 수 왜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아니 왜냐면 친노조적이잖아요 민주당이. 아니에요. 아니, 전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노조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 물러나야 된다면 대통령 지지도가 뽑아놓은다면 아니, 나중에 근데 하다가 물러나야 얘기하는 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란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앞에 얘기 쭈르르 했던 거 왜 안 듣고서 그 얘기 네, 들어가서 네, 안 네. 해요. 어떤 영향이 알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지금 명확하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리더십에 지금 네.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성역 아니라고 봅니다. 성역 저도 아니기 아니라고 때문에 봐요. 네. 아닌데 성역처럼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성역처럼 들려요. 저는 제가 말씀하시는 보기에는 거 보면.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문제 제기를 희생양을 해야죠. 통해서 희생양? 본인들의 어떤 아이고, 어떻게 정치적 왜 요구를 하는 것 희생양이 같아요. 그 사람이 뭘 희생했다고? 좀 희생 좀 제발 해주세요, 제발.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꼴이 지금 엉망인데. 아, 아마 시스템을 좀 우리 김종혁 전 최고께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두 분께서는 지금 그 시스템 내부에 있는 워낙 골마터진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걷어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네. 노 변호사님이나 우리 신 그 변호사님은 내가 있으니까 좋죠. 너무 좋아요.